이 사연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추석 전날, 정성규와 그의 아내 민지는 성규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규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 정현식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현관문 벨이 울리자 순자 여사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환한 미소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민지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규랑 민지 왔구나. 많이 기다렸다. 얼른 들어와라. 순자 여사는 진심 어린 반가움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성규가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오냐, 잘 왔다. 길은 막히지 않았냐? 현식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번엔 일찍 출발해서요. 민지는 짐을 대충 내려놓고 마지못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온갖 명절 음식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순자 여사는 꼼꼼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너도 피곤할 텐데. 좀 쉬었다가 해도 된다. 순자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배려했습니다. 사실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좀 더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의 냉담한 반응에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밝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지야, 무 좀 썰어줄래? 내가 지난번에 썰어준 것이 참 예뻤다. 사실 민지의 칼질 솜씨는 영 서툴렀지만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기분을 배려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민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했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그런 민지를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방식도 좋아. 순자 여사는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또 잔소리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민지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지만 민지의 차가운 반응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성규와 현식 씨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그 소리가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왜 남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올해 추석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맘때면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현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규는 아버지를 닮아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자였죠. 현식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가 대충 준비한 나물을 보며 조금 안타까웠지만 민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집 제사상에는 이렇게 놓는 전통이 있단다. 괜찮으면 한번 이렇게 해볼래?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요. 민지가 신경질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각 집안마다 방식이 다르지.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괜찮지? 순자 여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비할 음식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현식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민지의 불만스러운 표정과 아내의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산적용 고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더 사와야겠구나.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성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좀 걸을 겸 같이 가자.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구나. 현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성규는 아버지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현식 씨는 며느리의 불편한 태도를 눈치채고 아내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려는 배려였습니다. 우리 금방 다녀올게. 현식 씨는 외투를 걸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순자 여사가 사랑스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성규가 민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 잠깐 아버지랑 다녀올게. 민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좀 편해지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집에는 순자 여사와 민지 단둘만 남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민지의 냉랭한 태도에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불편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지야, 요즘 성규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니? 피곤해 보이더구나. 순자 여사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도마 위에서 당근을 썰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바쁘죠. 뭐? 그래.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요새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걱정이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사겼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참, 민지야. 이번에 내가 새로 배운 약식 조리법이 있는데 한번 알려줄까? 성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란다.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할게요. 민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더 잘 아는구나. 부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배려조차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식초 어디 있어요? 민지가 서랍을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아, 저 위 선반에 있을 거야. 내가 꺼내줄게. 순자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지는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선반이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의 어려움을 보고 얼른 도와주려 했습니다. 내가 키가 더 크니까 내가 꺼내줄게.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급히 몸을 돌리다가 실수로 커다란 그릇을 떨어뜨렸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순자 여사는 민지의 손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릇이 미끄러워서 그랬어요. 순자 여사는 민지의 방어적인 태도를 알아차렸지만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아. 그릇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치울 테니 넌 다른 일 해. 아니에요. 제가 치울게요. 민지는 고집스럽게 말했지만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한숨을 사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명절에는 깨진 물건을 치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내가 할 테니 넌 저기 고기 좀 손질해 줄래? 이 말은 사실 명절 미신이 아니라 민지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를 또 다른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런 옛날 미신이요? 정말. 민지는 작게 투덜거렸지만 순자 여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지. 그래도 내가 치울게. 너는 손 다칠라. 그릇 조각을 치우면서 순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늘 배려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민지는 그런 노력을 거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지야,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 참견하는 것 같아? 순자 여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지만 곧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뭘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자 여사의 눈에 순간 서운함이 스쳤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하자. 다만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 힘들면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고 싶어. 민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음식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민지가 갑자기 실수로 간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자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내가 닦을게. 순자 여사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지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내가 할게. 내가 다치면 어쩌려고. 순자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하자. 수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를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간장 좀 떨어뜨린 것뿐인데. 민지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순자 여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민지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자신과 시어머니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없는 이 시간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부엌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민지의 태도를 보니 어떤 말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주변에 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식적인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부엌 한쪽에서 묵묵히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냉랭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왜 그러니? 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순자 여사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어깨를 거칠게 찔렀습니다. 야, 이 노인네야. 자꾸 잔소리할래? 민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선 며느리가 지금까지 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뭐라고? 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귀가 안 들려요? 노인네라고 했어요.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고요. 민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순자 여사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네요. 항상 착한 척, 배려하는 척 하더니 민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착한 척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참고 배려했는데 내가 음식을 망치건 예절이 없건 다 참아줬어.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소리니? 순자 여사는 이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참아줬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의 그 참아주는 표정이 얼마나 불쾌한지 알아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빛, 지긋지긋해요. 민지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주방 수건을 내려놓고 양손을 허리에 짚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식적으로 굴었던 거구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맞아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고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요. 민지는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럼 왜 결혼했니? 우리 성규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순자 여사는 이제 참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성규가 괜찮은 남자 같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당신은 계속 우리 일에 간섭하고.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움? 그게 도움이에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잖아요. 민지야, 이렇게 해볼래? 민지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잔소리 듣느라 귀에 굳은 살 박혔다고요.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투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렴치한 아이, 우리가 너희 결혼식 비용도 전부 댔고 신혼집도 마련해줬잖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할 소리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 아니에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부모가 돈 안 쓰면 누가 써요? 민지는 점점 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니? 우리가 그 정도로 해준 시댁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은혜도 모르는 거야. 순자 여사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은혜?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시네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구는지 다 알아.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순자 여사의 말에 민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규가 말은 안 해도 난 다 알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냉정하게 구는지. 그래도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니까 난 참았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제대로 된 남편 노릇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민지는 이제 완전히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 아들 모욕하지 마. 성규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내가 그런 아들을 만난 것이 오히려 과분해. 과분? 웃기지 마세요. 내가 훨씬 더 나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건 최악의 실수였다고요. 민지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 우리 아들 놓아줘. 내가 없어도. 우리 성규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순자 여사도 이제는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이혼하게 생겼네요. 근데 그냥은 안 놔둘 거예요. 위자료든 뭐든 다 받아낼 거라고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돈까지 뜯어가겠다고? 꿈도 꾸지 마. 순자. 여사는 이제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민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돈 탐나서 결혼한 줄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냥 성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정말 최악이에요. 말버릇 봐라. 이렇게 악을 쓰고 시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내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웠니?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순자 여사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민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얼마나 참아왔는데. 이게 내가 할 소리니? 순자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참았다고요? 그 참는다는 표정이 얼마나 불쾌한지 알아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진짜 역겨워요. 민지는 이제 완전히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주방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성규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떻든 상관하지 마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어림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규와 현식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민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순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현식 씨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규와 현식 씨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냉랭한 공기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 여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고 민지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규야,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억울한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음식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야. 거짓말 하지 마. 순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노인네라고 했어. 손가락으로 나를 찌르면서 자꾸 잔소리할래? 라고 했다고. 성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 정말이야? 민지는 교묘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셔서 조금 답답했을 뿐이야. 내가 언제 노인네라고 했어? 뭐라고? 방금 전까지 나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더니 이제 와서 시침 잃을 때?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식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성규가 나간 후에 민지가 갑자기 변했어. 나한테 손가락을 들이대며 야, 이 노인네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우리 성규가 무능하다고, 마마보이라고. 심지어 우리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듯한 말까지 했어. 민지는 연기하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요? 여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성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냐? 순자 여사는 분노와 서운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간 사이에 내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민지는 울먹이는 척하며 성규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셔서 조금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노인네라고 한 적은 없어.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라고? 순자 여사가 분노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가식 떨던 거 이제 다 알았어. 우리 성규한테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구는 거지? 성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현식 씨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섰습니다. 성규야, 내 어머니가 이유 없이 이렇게 화를 내실 분이 아니잖니. 뭔가 있었을 거야. 현식 씨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성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갑자기 성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누구 편이야? 당신 아내 편이야? 아니면 부모님 편이야? 순간 부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건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잖아. 성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바로 그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른이고 당신 자신의 가정이 있어. 부모님과 아내 중에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순자 여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니? 몰아붙이다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라면
아내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민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톤이 드러났습니다. 성규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들 진정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어? 항상 간섭하고 우리 일에 끼어들고 특히 당신 어머니. 순자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니?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도움? 민지가 이제는 완전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당신의 그 도움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그 눈빛, 참을 수 없었다고요. 성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돼? 나 지금까지 당신 부모님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식 씨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민지야,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 시어머니에게 사과해라. 사과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규는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지야, 진정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화가 났다고 해도. 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부모님 편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성규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민지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은 마마보이였어.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성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마마보이였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항상 그랬어. 중요한 결정 모두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내 의견은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민지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규야, 이제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얼마나 가식을 떨었는지. 민지는 비웃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식이요? 당신도 날 진심으로 좋아한 적 없잖아요. 그냥 아들이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순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난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그러나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 성규는 혼란 속에서 점점 더 괴로워 보였습니다. 현식 씨가 다시 나섰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우리가 너희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까지 다 마련해줬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냐?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평생 당신들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지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성규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여기 더 있기 싫어. 우리 집에 가자. 민지가 성규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성규야,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런 사람과 함께 가려고? 성규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민지와 함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 말에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선택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성규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성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민지와 함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성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현식 씨가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규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보이지 않니? 내가 정말 부모보다 저런 여자를 선택하는 거냐? 아버지, 성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민지도 제 아내니까요. 아내? 순자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런 여자가 아내야? 내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우리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하는 여자가? 민지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부터 맞이하지 말았어야 했어. 성규는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해 주시던 어머니였기에 이런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성규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지가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가자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민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갑자기 민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성규를 이렇게 조종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욕하고 내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야. 민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종이요? 제가 언제 성규를 조종했어요? 그냥 부부로서 서로 지지하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지지? 순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지지한 적이 있어? 항상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현식 씨도 이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성규야, 내 어머니 말이 맞다. 내가 민지랑 결혼한 이후로 너는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랑 점점 멀어지고 내 의견도 거의 없이 민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더라.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성규가 변명하려 했지만 현식 씨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자. 이 상황이 불편해. 성규는 갈등 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규야,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선택한다면 그건 우리를 버리는 거야.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생각해봐.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식, 신혼집까지 모두 너를 위한 것이었어. 민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돈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 다 돈 때문이죠? 자식에게 해준 걸 다시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계산이라고? 내가 언제 계산했니? 그저 내가 우리의 진심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성규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찾아뵙고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에 순자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성규야, 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 성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지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성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가자. 순간 순자 여사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성규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폐악!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부엌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성규가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저 여자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현식 씨도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성규야, 내 어머니 말이 맞다. 우리가 너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생각해봐. 신혼집도 우리가 마련해준 것이고 결혼식 비용도 전부 우리가 댔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냐? 성규는 충격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그 틈을 타 말했습니다. 보세요. 결국 돈 얘기로 끝나네요. 당신들이 해준 게 있으면 평생 당신들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식 씨의 눈에도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복종? 아니다. 그저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함을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것도 없구나. 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규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우리 가족이냐, 저 여자냐? 성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다. 이제 너희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민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도전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당신들 같은 시부모는 필요 없어요. 가자, 여보. 성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지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식 씨는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단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내가 살 집도 우리가 마련해 준 것이니 일주일 안에 비워라. 재산 상속에서도 너는 제외될 것이다. 그 말에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성규를 바라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집을 비우라고? 성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다. 가라. 현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듯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성규와 민지는 결국 집을 나섰고 부엌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순자 여사와 현식 씨만이 남았습니다. 명절이라는 행복한 날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현식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위로했습니다. 명절날이면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집안은 이제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성규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선택을 한 거죠? 현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소. 하지만 민지 그 아이가 성규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순자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죠? 내가 뺨을 때리다니. 내가 평생 손 한 번 대지 않았던 아들인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오. 오히려 더 일찍 그렇게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오. 현식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준비된 명절 음식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슬픔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식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성규입니다. 현식 씨가 순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현식 씨는 전화를 무시했지만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현식 씨는 문자를 순자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 다시 분노가 일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들여 그 신혼집을 마련해 줬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식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어야 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말은 변함없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라.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 메시지를 보낸 후 현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내 결정이 너무 가혹한가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처럼 다 받아주고 봐주면 성규는 영영 민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규와 민지는 차 안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부모님이 우리 집을 빼앗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집은 사실 법적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뭐, 그럼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 성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해? 내가 나를 속인 거잖아. 민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마찬가지였다고? 이제 와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잖아. 내 부모님 마음대로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니.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노인네라고 부르고. 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너도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알잖아. 나는 그냥 참다 폭발한 거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그런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성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또 시작이네.
너는 항상 내 부모님 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성규는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 편이었어. 항상. 하지만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한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쩌면 내가 너를 제대로 몰랐던 건지도 몰라. 민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넌 정말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남자야. 내 부모님이 내 뺨을 때렸는데도 아직도 그쪽 편이라니. 성규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 평생 손 한 번 대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래, 내 어머니는 완벽하고 나는 나쁜 여자지. 그럼 내 부모님한테 돌아가. 나 없이 살아봐. 민지가 소리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어디 가는 거야? 성규가 당황해 물었습니다. 상관마. 이제 난 내 길을 갈 거야.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차에서 내려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민지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지? 어떤지? 이제 우리한테는 집도 없잖아.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규는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 넌 이미 선택했어. 내 부모님을 선택한 거야. 민지야, 그건 아니야. 난 그저. 성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난 이제 너랑 헤어질 거야. 이혼할 거라고.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겨우 3년 됐는데. 그래, 3년이면 충분해.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아? 내 부모님 눈치 보느라 내 우유부단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민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성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너 같은 마마보이와는 더 이상 살기 싫어.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성규는 그 자리에 서서 민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가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사건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규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해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명절날이라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음 짓고 있을 텐데 자신은 이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모님과도 아내와도 모두 갈라선 채로.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뺨을 맞은 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쉰 성규는 마침내 결심한 듯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성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용기를 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성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성규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는 탁자에 마주 앉아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분 다 말없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명절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현식 씨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성규야, 순자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규는 천천히 두 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식 씨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니? 민지는 저와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성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순자 여사와 현식 씨는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성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지가 정말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보고 마마보이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규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옳았어요. 민지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식 씨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는 이미 선택했잖니. 아버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성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규야, 내가 내 뺨을 때린 것은 정말 미안하구나. 평생 너를 때린 적이 없었는데.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맞아야 했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할 만큼 제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성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식 씨도 마침내 차가운 표정을 풀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은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성규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민지와는 아마 정말 이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순자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규야, 그건 내 결정이다. 우리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거야. 다만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민지는 제 행복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현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내 편이란다. 아버지. 성규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다. 울면서 왔구나. 순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민지가 현식 씨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애원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리다니 용서해 주세요. 성규는 민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들어 성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 현식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순자 여사는 민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에 온 건지 솔직히 말해봐.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 진심은 이미 우리 모두가 봤다. 아버님, 제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가 우리 성규의 아내로서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오늘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기회?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 3년 동안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딸처럼 대했지. 그런데 내가 보여준 진짜 모습은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모욕하는 사람이었어. 성규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란 듯 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민지야, 나도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 보인 태도는 용서할 수 없어. 여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현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정은 변함없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라. 그리고 성규와의 이혼 절차도 시작하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순자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가 걱정하는 건 집이었던 거지. 진심으로 우리에게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구나. 민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애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집은 그냥 현실적인 걱정일 뿐이에요. 성규는 이제 완전히 냉정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우리 모두 내 진심을 알았어.
이제 그만 가줬으면 해. 여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어. 성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민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 이제 떠나라. 민지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단호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 열쇠는 일주일 안에 반납하고 그때까지 모든 짐을 빼가도록 해. 현식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규야, 괜찮니? 순자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현식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힘든 시간이 될 테지만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명절날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모든 짐을 빼고 집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성규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이혼에 반대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성규가 민지의 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성규와 그의 부모님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바로 불러 엄중하게 꾸짖었고 이혼 절차를 순순히 진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별다른 요구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성규가 새 직장을 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순자 여사와 현식 씨는 아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성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현식 씨는 좋은 와인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성규야, 이리 와서 앉아라. 현식 씨가 식탁에 앉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규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다가 아버지의 부름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네, 아버지. 순자 여사도 마지막 요리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건배하자. 특별한 날이요? 성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식 씨는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새 직장도 구했고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새 아파트 계약서가 오늘 나왔단다. 우리가 내게 주는 선물이야. 성규는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단다. 현식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 작은 아파트지만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할 거야. 성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아들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에 계산이 어딨겠니? 순자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성규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고 음식 식기 전에 먹자. 현식 씨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규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건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와의 결혼 생활, 그날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이혼 과정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차 2잔을 들고 와서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니? 그냥 지난 일들이요. 성규가 차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직도 힘들니? 성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후련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관계를 끊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때도 있단다. 어머니, 민지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저희를 미워했던 걸까요? 성규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사람의 마음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구나.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했던 거겠지. 제가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성규가 자책하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성규야. 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란다. 때로는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성규는 어머니의 말에 위안을 얻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현식 씨가 거실로 들어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을 바라봐야 할 때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넌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언젠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순자 여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규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현식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성규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지와의 결혼 생활은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와 현식 씨는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비록 며느리를 잃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성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순자 여사와 현식 씨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더 강한 가족으로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